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오늘은 자영업자 2탄이죠. 자영업자 빚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계가 빠듯해진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832조 원에 육박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꾸준히 두 자릿수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계속 커져 1분기에는 약 19%에 달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보다 2배 가까이 빠릅니다. 업종별로는 여가 관련 업종이 31%로 가장 많이 늘었고 도소매업과 숙박, 요식업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벌이는 없는데 빚만 늘어나 문을 닫은 자영업자도 지난 1년 새 25만 명. 자영업자 20명 중 1명꼴입니다. 원리금 일부 탕감 같은 조치보다 빚을 진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소하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정부 규제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먼저 의외로 세금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길래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만 원 월급을 번다고 하면 일단 거기엔 회사와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기본적으로 45만 원 이상 세금을 냅니다. 요 얘기는 메리트가 조금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내는 건 20만 원 정도고 실수령액이 200이니 내는 게 감이 없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이 식대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쓴다고 하고 그럼 5만 원 조금 못 미치는 세금이 부가세로 나갑니다. 합쳐서 25만 원이 된 거죠. 자,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을 텐데 가령 5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 칩시다. 재산세가 1년에 4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 나옵니다. 한 달로 치면 3만 원 좀 넘는 돈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28만 원이죠. 그리고 관리비, 수도세, 전기료, 가스비 등등 한 20만 원 정도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30만 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다 쓰고 30만 원 저금한다 치면 9만 원 정도 세금이 더 붙는 셈입니다. 거기에 연말정산은 제외한다 치고 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제외한다 칩시다. 그럼 총 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당연히 버는 돈이 크면 더 내겠죠. 같은 2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훨씬 더 많은 돈을 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가세 때문이죠. 자, 부가세 낸다 치고 남는 돈이 같으면 과연 같은 걸까요? 저 돈으로 또 물건을 사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이 있어야겠죠. 기업에서 내는 세금은 엄청납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더 엄청나죠. 우리나라 세금의 30%를 삼성이 낸다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추석 전 올린 영상에서 자영업자의 빚이 66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난 지금 자영업자 빚은 1000조, 이금융 이하까지 손을 댄 거죠. 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모처럼 손님들의 발걸음이 북적대고 온 곳도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들이 진 빚이 1000조 원을 육박하며 금리 인상기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티면서 이 기간 불어난 빚만 173조 원, 8월 말 잔액은 98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사태 직전인 2019년 말보다 21.3% 급증한 건데 증가 속도가 같은 기간 가계대출의 1.6배입니다. 문제는 액수만이 아닙니다. 은행 대출이 막힌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이 만만찮은데 이미 시작된 대출금리 인상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단행되면 은행권 대출금리가 6%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기준 빚이 있는 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 상황. 과다 채무 자영업자와 한계 기업이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회복과 금융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들다는 글 올라오면 제가 댓글을 상당히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글도 많긴 한데 눈에 딱 띄는 댓글이 있어요. 그것도 못 낼 거면 때려쳐라부터 잘 될 때는 아무 말 않고 폭리치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징징댄다고 하고, 물론 문제 있는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능력 안 되는데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자영업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설지도 몰라요.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야, 그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 새끼들아. 그냥 넘겨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살아가신다면, 그리고 판단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게 더 많아집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이 돈 벌라고 하는 거지 고객을 위해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많은 시스템 속에 어찌됐건 고객 위주로 합니다. 즉 자영업자가 많으면 여러분 생활이 윤택해지죠. 새벽에 편의점 갔더니 문 잠겨있고 화장실 갔다고 써있고 한 10분쯤 기다리면 계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죠. 그분들 중 뒤돌아서 본사에 신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분들이 저를 아플다는 거예요. 위로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욕은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살면서 교통사고 현장은 봤어도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근데 남 생각 안 하고 동네에서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뭐 던지고 싸우고 이런 사람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온라인은 그런 사람에다가 가면 쓰고 사는 사람까지 진짜 많은 거예요. 내년에 저는 IMF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거라 생각됩니다. 국가 부도.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 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자영업자 다 무너지면 정부가 그 세금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세금이 얼마나 더 거치고 오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곧 여러분이 메꿉니다.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고 경기가 잘 돌도록 살려놓고 뭔 짓을 해도 해야지, 표심에 눈이 어두워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간 정말 해외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떠날지도 몰라요. 투표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잖아요. 그게 심판이 아니라 감시인 겁니다. 국민이 정치하는 분들 의심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그게 더 나쁜 겁니다. 국회의원 역할이 뭡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 펴지 못하게 국민을 위해만 펴도록 감시하는 역할이죠. 이번 선거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